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윤곽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체 여러분이 가장 아마 지금 부담스럽고 친숙하지 않으실 과목인 이 행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만 해보면은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 졸업 후에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올해 2023 시즌부터 방문각 공무원에서 행정법을 전임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요. 어떻게 보면 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미뤄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담스러운 행정법을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특히 그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강의 경력이 제가 앞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해 주신 다타 선생님들보다는 짧은 편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거 대체 감이 안 온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다른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지는 시험이 굉장히 임박한 12월, 1월쯤에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너무 한편으로는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픈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요. 학생들이 이제 행정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정말 잘 모르고 있구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설명회 시간대마다 제가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행정법이 대체 어떠한 수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험생들은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구급 시험을 정복하기 위해 행정법에 접근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치중해서 오늘 설명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법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이 시험에서 얼마나 이 행정법이 중요해졌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부를 내가 학창 시절 때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어쨌든 12년 살면서는 아니죠. 초중고 과정 12년 동안 어쨌든 공부해왔던 과정이고 대학에 와서도 기본적으로 영어는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 다양한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서 한국사도 공부를 하고 이러고 있지만 법학과를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정말로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법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법대를 나온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어쩌다가 이 사람 참 인생 몰라가지고 행정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는 잡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졸업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로 도저히 이 책을 보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유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많이 때려받았는데 좀 거칠게 말해가지고요. 방향 방법이 완전 잘못됐던 거예요. 행정법을 공부하는 독특한 그 방법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에 재미도 느끼고 그에 따라 점수도 받을 수 있고 그랬던 건데 정말 그렇지 못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방법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모든 내용이 아직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이라는 소송의 개념, 소송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학이라는 학문은 대체 왜 존재할까요? 다른 인문사회학 과목과 가장 구별되는 법학의 특징은 아마 문과에서 가장 실천적인 학문 또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과목이 법학입니다. 돈 빌려줬는데 떼었다. 누가 날 때렸다. 우리가 전부 다 법대로 해결하자, 소송 가자, 법원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가 뭔지 하나도 모르지만 이 행정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내용이 행정 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정말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가 없는 이런 게 행정법이구나 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 미성년자한테 제가 속아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고깃집 사장님이 미성년자가 얼굴도 겁나 사갖고 막 민증 파와가지고 나 성인이에요 이러면서 술을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미성년자인데 소위 미자 들여가지고 술 팔았다. 바로 영업 정지가 나옵니다. 그런 짤방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구 덕분에 이중가 문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있던 것들이요. 자, 너무 억울하겠죠. 나 미성년자한테 속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앞으로 공부할 행정법은 우리 인생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고, 특히 앞으로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은 매일 모든 업무를 다 행정법의 영역 하에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품위생과 관련된 행정공무원이 되셨다고 해볼게요. 진짜 미성년자한테 술판 어떤 업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행정법에 따라 가지고 영업 정지라든지 영업 취소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 작용을 하셔야 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걸 배우는 게 바로 이 행정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송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이제스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행정법은 단원의 구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단원에서 마지막 단원의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가장 마지막까지 갔더니 1단원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제 기본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지만 그래도 절대적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두껍습니다. 800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OX 기출문제 다 포함한 거예요. 개념 내용 정도는 600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자, 한 10페이지 내용에 600페이지 내용 나오고 600페이지 갔을 때 5페이지 내용 나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모든 개념이 소송이라는 거대한 주제 하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노는 쟁점이 없습니다.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비슷한 과목으로 영어나 수학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우리가 단어만 외웠다고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아니죠. 문법을 알아야 풀죠. 그리고 독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죠. 반대로 내가 문법만 안다, 내가 영어의 뭐 기초가 되는 오형식을 배웠다, 뭐 타동사, 자동사 배웠다, 얼마나 영어 개념을 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데 수동태, 능동태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영어 독해를 못합니다. 단어를 알아야죠. 이 모든 게 다 종합되어야만 비로소 어느 정도 고난도 독해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이 행정법도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단원 내용을 알아야 6단원을 알 수 있고 6단원 내용을 알아야 1단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와 굉장히 구별되는 과목이 피처링 한국사를 적어놨는데요. 한국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간다. 근데 중간에 합류하는 바람에 뭐 한 조선시대부터 제가 커리를 타기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한국사 백지다, 아무것도 모른다. 자, 그럼 제가 삼국시대도 모르고 고려시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선시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고구려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고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결론적으로 뭐 조선 후기가 어떻게 됐고 조선 중기에 뭐 아까 박기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진왜란이면 어떻게 되고, 마침 영화도 개봉했죠. 무슨 병자호란이 어떻게 되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앞에서부터 쭉 그냥 진행이 가능하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사에 달리 행정법은 마지막 내용까지 알아야 비로소 일단은 내가 공부했던 게 이 내용이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초시생들이 초회독 과정에서 진짜 어려워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뒤에 내용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 공부하는데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 바람에 진짜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잠시 뒤로 넘겨두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 이거는 모든 법학의 공통적인 내용이죠. 읽어도 우리말 같지 않은 어려운 용어들. 외계어 같죠, 무슨.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제 책도 조금 전에 얇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는 그것보다 얇게 될 수가 없어요. 판례 자체가 워낙 길어서. 그 다음, 분명히 어느 정도 용어도 익숙해졌고 이제 분량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이 가능하는데 판례는 대체 뭐 이렇게 복잡한지, 수많은 우리 세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바로 판례가 되는 건데,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만큼 판례도 정말 복잡한 영역으로 많이 판시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 내가 혼자서 무작정 내가 다 씹어 먹는다, 내가 한 페이지 읽었을 때 다 찢어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해봤자 커버할 수 있는 내용과 분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특히 초시생분들이 과한 열정, 좋은 거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탓에 오히려 더 함정에 많이 걸려요. 아니 한 10번 보면 외워지지 않겠어? 하루에 12시간씩 순공부 찍어서 1년 하면 외울 수 있지 않겠어? 그냥 안 외워져요. 머리가 정말로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마치 한 번 보면 딱 사진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박히지 않는 이상 이해 없이는 절대로 암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해가 또 어렵다 그랬죠. 왜냐면은 처음 봐선 이해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먼저 주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암기가 가능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해가 어려운 거니까. 그 솔루션도 잠시 뒤로 미뤄두도록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 또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구급 시험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제 기본서 기준으로 모든 행정법의 주제를 100가지 쟁점으로 쪼개 나왔는데요. 그 100가지 쟁점이 출제 비중이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쟁점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출제위원이신 교수님들께서 매년 내고 매년 내시고 작년에 냈는데 올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매우 강해요. 한편으로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분량도 상당히 하드한데 출제 교수님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덜 중요한 부분들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제 교재에서 가장 덜 중요하니까 가장 맨 끝으로 빼놓은 쟁점 100번 같은 경우는요.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최근 한 5개년 그러니까 10번의 시험이죠. 10번의 시험 통틀어 가지고 나온 문제 개수 자체가 한 2개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안 나와요. 근데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올 거에다 에너지 때려받으면 안 되고 나올 만한 거를 먼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강약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또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수험생들이 여기서 또 힘들어하세요. 아니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도 안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 같은데 왠지 뭔가 다른 교재 보니까 되게 막 양도 많고 하던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도저히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양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열정과 의지만 가지고 무작정 암기하는 방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쟁점에 따른 비중의 차이도 정말 크더라. 자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에 맞춰 가지고요 솔루션도 세 가지로 제시를 해볼게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여러분이. 자, 첫 번째 특징에 연결되는 내용이죠. 행정소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인 만큼 행정소송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빠르게 전체 체계를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제 설명에 대략 지금부터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 더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요 페이지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행정법 공부 1년간 진행하실 때 머릿속에 꼭 박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겠다. 내가 지금 행정법 비록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이지만 열정과 의지가 넘쳐나고 내가 진짜 하루에 순공부 시간 12시간 찍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히 공부하겠다. 배드 정도가 아니고 월스트예요. 가장 망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어차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완벽한 이해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세게 말하면 제가 설명회 때마다 쓰는 표현이지만 대법관님들 할아버님이 오셔도 처음부터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가 이해가 된다는데 뒤를 안 배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히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도가 안 나갑니다. 보통 이제 제 강의는 굉장히 좀 슬림한 편이지만 통상 이 수험계에서 행정법 기본 이론 과정이 거의 100강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좀 더 많으신 교수님들께서는 100 몇십 강까지 가시게 되는데요. 정말로 길어요. 근데 그 긴 과정을 내가 처음 들으면서 완벽하게 하겠다? 가장 행정법이 잘못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게 내가 꾸역꾸역 들어서 빨리 시작해서 한 7월 달에 해보다 아니 우리 지금 기준으로 맞춰볼게요.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정말 빨리 한 100강 정도 마스터하면은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순공부 찍어도 10월 늦으면 한 11, 12월쯤 될 거예요.
그렇게 한 서너 달에 걸쳐서 무려 100시간 정도 투자해서 내가 한 번 들었다. 그리고 1월이 됐습니다. 앞의 내용이 기억이 날까요? 전혀 안 나죠. 한 번 봤는데 뭘 알아요. 게다가 한 번 봐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완벽하게 한다는 걸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걸 못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일단 내가 알든 모르든 강의 들었을 때 한 50% 이상은 이해된다.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대충 말하는 거에 반은 내가 알아듣겠다 할 정도 되면은 과감하게 진도를 팍팍 나가면서 빠르게 1회독 전체를 한번 완료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그게 90 정도가 아니고 베스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끝까지 한번 나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앞에 그 연결된 개념들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연결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한 번에 끝낼 생각을 마시고 빠르게 일단 한번 치고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만 이해되면 쭉쭉쭉 나가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결론, 빠른 이해독을 통해서 대충 행정법이 이런 말이구나. 유야 누가 나 행정법 너 그거 뭐 아냐?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거 배웠던 것 같다. 그 정도 느낌만 드셨다면은 처음 공부하실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전체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이 내용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음, 아니 그러면은 5, 60% 맞춘 거 가지고 시험장 가면은 맞출 수 있냐? 당연히 못 맞히죠. 아니 그럼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한 번 보시고 말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한 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빠른 속도로 2번, 3번, 4번, 5번, 6번 넘게 계속 시험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9월에 공부 시작한다고 했을 때 9, 10, 11, 12, 1, 2, 3 국가직 시험 내년 4월 초에 치러진다고 하면은 대략 7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9월 달에 공부 시작하셔도 내년도 국가직 시험 7달 기간 동안 아무리 못해도 기본서 5번 이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미니멈이에요. 제가 소위 뻥카를 날린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볼 때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영화, 저는 본 거 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영화들은 한 10번도 넘게 더 보고 하는데 그런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느 장면만 나와도 어느 대사가 튀어나올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 뒤에 어느 장면 나올지 뻔히 다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내 교재를 내 손때 묻혀가면서 넘겨가는 식의 공부를 통해가지고 한 번 넘길 때마다 내 이해의 정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교재를 보실 필요도 없어요. 딱 2권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어차피 다 나옵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본서와 그 다음에 워낙에 행정법에선 더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출문제 이 2권만 반복해서 보시면은 무조건 합격하세요. 모의고사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보다 훨씬 중요한 게 기출문제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진짜 무슨 찍신이 내려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다고 해봤자 출제 교수님들께서 적지 않은 기간 합숙하시면서 출제하시고 다양한 검증 과정까지 거친 기출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무조건 기출문제예요. 절대로 모의고사를 더 우선순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이 2권이에요. 나머지 부가적인 교재들은 이 2권의 이해를 도와주는 서브 교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결론, 빠르게 1회독을 완료한 후에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매 회독 때마다 이해의 정도를 10%씩 예를 들어서 올리고 암기의 양도 자연스럽게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 합격의 포인트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50 반밖에 못 알아먹겠더라. 괜찮습니다. 다음 들으셨을 때 한 6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80. 그렇게 해서 기본서 5번 볼 때까지 90, 100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처음 기본 과정을 끝낸 10월 달에 이미 100%가 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직전인 내년 2월, 3월쯤에 90, 100%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약 조절과 관련된 내용이죠. 늘 나오는 빈출되는 판례, 그다음 핵심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체 빈출 판례가 뭔데? 행정소송이라는 거대한 주제와 밀접한 게 관련이 있을수록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게 행정법의 핵심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런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알아야 할 판례와 법조문만 알면 합격하십니다. 지역적인 출제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선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뻔히 나올 만한 거 나와요. 그리고 혹시나 지역적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맞히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나옵니다.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아세요. 이거 보나마나 잘 모를 것 같은데 왜 집어넣으시냐? 속어법을 통해서 어차피 맞출 수 있게 내시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절대로 이상한 공부하시면 안 되고 같은 말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행정법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죠. 5과목 공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행정법만 한 내가 완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한 300강 들어야 된다. 완벽하게 알았다. 그래봤자 뭐 하나요? 다른 걸 또 알아야지. 아셔야 할 정도, 합격할 정도로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거에 필요한 내용만을 제가 전달드리는 것이 제 미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에 맞춰서 저의 행정법, 넥스트 레벨 행정법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항상 이제 여기서부터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제 강의 왜 넥스트 레벨이라 붙였는지 2가지 점에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기존의 이 수험가의 정통적인 행정법 강의와는 좀 쑥스럽지만 레벨이 다른 강의다. 자, 어떻게 다르냐?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2개인데요. 단순히 책 읽어주는데 그치는 강의가 아니다. 아니 날 이해시켜줘야지 당신이. 책 읽어줄 거면 내가 집에서 혼자 읽을 수 있는데 왜 읽어주냐. 이해와 암기를 수험생에게 맡기는 강의가 아니라 같이 이해하실 수 있게. 특히나 제 강의는 암기는 강조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암기는 많이 보면 같이 돼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이제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6월 초쯤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7월 달에 개강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의 텀이 생기게 되는데 1년 중에 제 행정법 실력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가 그때예요. 저도 매년 가르치는 과목이지만 잠시 손에서 놓고 있으면 까먹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천재가 아니니까요. 근데 다시 시즌 시작하고 저도 이제 매 회독마다 매 제 커리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말하면서 또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겠죠. 저도 매년 다시 실력이 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정점을 찍을 때가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때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이해해가면서 행정법을 찐으로 제대로 알게 해드리는 강의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강하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결론적으로 제가 해야 될 목표는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가장 덜 고생하시면서 합격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수험생활의 넥스트 레벨 이 힘든 수험생활 끝내시고 반드시 합격에 이르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열어드리는 강의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우리 9월부터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걸쳐 나누었는데요. 먼저 레벨 0는 여러분 혹시나 본 커리를 제 커리 안 타셔서 아무 상관없으십니다. 다른 교수님 강의 들으셔도 좋으니까요.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든지 간에 꼭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어차피 무료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패스 안 하셔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패스하셔도 당연히 좋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이미 한 강의인데요. 꼴랑 6시간밖에 안 돼요. 정확히 6시간도 안 됩니다. 보통 제 한 타임당 한 50분 정도 만에 끝나기 때문에 매우 짧은 강의인데 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행정법을 뭐 광야도 있고 대충 뭐에 따라서 넥스트 레벨이 만들어졌는지 느낌은 좀 오셨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 광야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여러분 행정법 내가 1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미성년자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영업정지 먹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행정법과 관련된 거다. 느낌이 좀 확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결국에는 정복해야 될 이 행정법이 어떤 과목인지를 총 10가지 아주 쉬우면서도 본 커리와 너무너무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대충 행정법이 이런 거구나. 6시간 수강하시는 것만으로도 할만하겠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시간 투자하셔야 반대로 말하면은 본 커리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지게 됩니다.
쉽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때려박은 내용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꼭 들어주셔야 이 방대한 행정법을 시작하시는데 방향을 잃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 컬이 안 들으셔도 상관없지만요. 모든 공부 진행하실 때 꼭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이 딱딱한 책을 그냥 책으로만 보시면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행정법이에요. 진짜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졸업 못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행정법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제 모든 강의, 특히 개념 강의에서의 주요 쟁점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6시간만 꼭 투자하셔서 배속으로 들으시면은 1.5배속이면 4시간이죠. 한 타임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주말에 뭐 주말에 공부하시라기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시간 나실 때 한 타임만 투자하셔가지고 이걸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 레벨 1 과정 이제 본격적인 본강이죠. 64시간 오프라인으로는 주 2회 4시간씩 해가지고 총 8주를 통해 가지고 주요 개념들을 모두 한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여러분. 보통 길게 잡고 가시는 분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정도의 시간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행정법 한 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봐야 우리 이해 정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글자가 좀 깨져버렸는데 집자가 11, 1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겠죠. 기출풀이가 바로 시작되는데 문제풀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교재를 읽어가는 시간을 가져갈 거고요. 이 레벨 1 과정에선 진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같이 이해 중심으로 공부했다면은 레벨 2 과정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도 시간은 훨씬 짧게. 자, 72시간인데 잘못 말한 거 아니냐? 뭐가 짧냐? 여러분 64시간 동안 개념만 봐요. 근데 뒤에 72시간에는 기출 문제도 같이 봅니다. 기출 파트 1 700문제짜리거든요. 결론적으로 개념 한번 다시 보고 심지어 더 디테일하게 보고 문제까지 700개 건드는데 72시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으로 개념을 한번 다시 나가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한번 보면 어느 정도 이해 정도가 높아져가지고 처음 공부할 때 내가 1단원 나가는데 예를 들어 뭐 혼자 공부한 20시간 걸렸으면은 두 번째 공부할 때는 10시간에서 1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기초적인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 같은 식으로 한 번 더 나가요. 레벨 3 과정에서 또 볼 겁니다. 다만 이때는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특히 올해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7급과 9급의 행정법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필수 과목화 되면서 워낙에 행정법의 난이도가 높아져 가지고 반드시 우리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적어도 행정법에 있어서는 7급 문제를 풀어 보실 필요가 생겼다가 아니고 풀어 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7급 문제 총 500문제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보고 개념도 볼 건데 시간은 더 줄어들죠. 48시간. 이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경험상 이미 해왔던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정말 시험이 코앞에 닥친 한 2월 중순부터 3월에 이르기까지는 전범위 기출 문제 한번 보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고 기출 다 정리됐다는 전제하에 동형 모의고사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최신 어떤 재개정된 법령과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서 파이널 정리를 초단기간에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년 한 1월쯤 되면은요. 이제 대부분의 학원에서 동형 커리가 시작이 됩니다. 늦어도 한 2월쯤 되면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되면 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개념이 다 안 끝났는데 동형 커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아직 기출 커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동형 커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충분히 그런 고민 내지 질문을 하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학원 본 커리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동형이 중요할까요? 기출이 중요할까요? 무조건 기출이에요. 모의고사는 기출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내가 어떠한 기출 문제 갖고 오더라도 최소한 90점에서 95점은 맞출 수 있다.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새로운 문제를 달라. 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정답이 보인다. 나의 공부에 더 이상 이 기출은 도움이 되지 않아. 요 정도쯤 되셨을 때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혹시나 여러분 그 고등학생 때 재수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재수학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소위 사설 모의고사 극악한 난이도로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출제 경향과도 좀 동떨어진 제 모의고사는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만들어봤자 교수님들의 기출문제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기출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한메일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제 커리의 특징만요. 지금 보신 이 레벨 중에서 개념 진도가 나가는 커리 과정에 있어서는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되는 제 대한메일 모의고사도 그 직전 주차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식으로 진도별 문제풀이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그러니까 제목은 모의고사인데 실질은 지난주에 배우신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문제 진행하는데 제가 원래 기출문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출풀이 과정 커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10문제 해설하는데 원래 한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근에 갈수록 좀 길어지고 있어서 수험생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길면은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직전 주차에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주제만 꼽아가지고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하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관련된 모든 문제나 해설지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영어 김태윤 교수님도 매우 쑥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했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죠. 자, 수험생활의 넥스트 레벨을 열어줄 어나더 레벨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